자, 계속 해 봅시다. 이게 쿠팡에서 통 사가지고 만드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좀 전에 말했던 게 FCC에서 제일 엣지 하나를 떡 떨어뜨려 놓은 거야. 알지? 그러니까 하나 달려있으면 이제 FCC야. 떡 떨어뜨리면 여기가 소위 말하는 조밀충 뒷면 111면 이거고, 자,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요면 있고 요면 있고 요 아랫면이지. 근데 보면은 거기 중앙에 하나 이렇게 있죠. 걔네들 세 개가 삼각형 이어지고 그 이쪽 엣지에 여기다 뭐 할까 그래? 하나, 둘, 세 개가 아까 그 삼각형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꼭지점에 있는 게 삼각형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요게 이제 3인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3인치 자리 보면 여기 보면은 빈자리가 있어. 약간 공간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거, 알지? 끼어드는 거. 근데 얘는 탁구공이니까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지. 알겠지? 전위 고 전압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전위랑 전압은요 단위가 같습니다. 쟤도 볼트고 얘도 볼트예요. 근데 물리에서 단위가 같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는 뭐냐면은 저기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한 지점에서 플러스 1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위 값은요 0V. 여기서의 전위 값은요 2.5V. 아니, 전자를 써. 아니, 여기서는 0V고요. 여기서는 1.5V. 자, 여기서는 중간이니까 한 0.8V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되면은 우리 이렇게 한 지점. 그래서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전 위의 정의는요 이게 양전화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몇 볼트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때 여기가 제일 높고 낮아지는 건데 플러스 전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제일 높아. 알지? 헷갈리지만 여기가 제일 낮아. 0V, 1.5V 중간 한 0.7, 0.8V 중앙으로 봅시다. 이렇게 어떤 한 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전위라고 해요. 근데 전압이라고 하는 건요 두 지점에서의 이 차이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에 걸리는 전압은 그런 거 볼게요. 2.3, 0.7. 0.7V. 왜? 맞아. 자, 1번과 2번에 걸리는 전압은 0.8V. 두 지점의 전위 차이. 몸무게가 70kg다. 몸무게가 60kg다. 그러잖아. 너랑 나랑 그 몸무게 차이는 10kg 그러잖아. 그럼 그때도 똑같이 다 있잖아. 근데 그때는 차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압은 그러니까 두 지점에서의 전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전위라는 거는 한 지점에서의 플러스 1쿨롱에 가지는 미시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이거는 좀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 여기서 시작하려고 이게 사실 물리적인 개념인데 일상 다른 걸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이거보다는요 요 말을 많이 써요. 1.5V 배터리, 1.5V 전압 이러지 1.5V 전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일상에서 얘기할 때는요 어떤 값 자체보다는 어떤 두 지점에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 이거랑 여기 이 안에 1.5V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화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에서는 1.5줄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전위와 전압의 차이, 한 지점, 두 지점,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봅시다. 전류. 그러니까 사실 1번 지금 전화하면서 이제 전자 얘기했잖아. 거기에서부터 지금 하나씩 다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라는 게 사실 발견된 게 100년 좀 더 됐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머리 빗고 이렇게 하면은 뭐
먼지나 종이가 이렇게 딱 딸려오고 정전기 때문에 딸려오고 겨울에 이렇게 걷다가 이제 건조한 상황에서 만지면 바닥바닥 이렇게 정전기 튀고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원인은 보니까 전자라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류라는 개념도요. 전류라는 게 그런 게 어떻게 기록이 된 게 벌써 그 전에 기록은 됐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일도 했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만졌더니 뭔가 짤짤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쓱 타고 지나가는 듯한 혀를 댈 때 막 타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전류가 통한 거지.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살짝 통한 거지. 근데 전류는 영어로 뭐냐면은 electric 뭐? electric 뭐? 전류? current. CURRENT. 전류. electric current. 그래서 화폐가 영어로 뭐예요? 화폐 영어로 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화폐 영어로 아니 이게 아니야. 뭘 아시니까. 아 근데 영어로 커런시거든. 커런시 이거 화면 보이죠? 돈이 원이고 화폐는 영어로 커런시예요. 커런시. 자, 커런시에도 CURR 들어가고 커런트도 CURR 들어가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수학 배울 때 컬 이런 거 배웠어? 컬? 돈. 다 CURR 들어가 있으면 뭐 돈은 그런 거를 알고. 화폐도 그러니까 어떤 돈이 있는데 돈이 한 곳에 쌓여 있으면은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잖아. 전류도 그 안에 단어가 안에 뭐가 예제되어 있냐면 뭐가 움직이는 거야. 뭐가 움직이겠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뭐가 움직이는 게 전류겠어? 전자가 움직이는 거. 근데 전자 말고도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띤 질량한 입자가 움직이면요 그게 전류 통하는 거야. 전류가 그게 알겠지?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막 밖에 뭐 홍수 나고 막 발에 막 물 차고 막 그럴 때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잖아. 죽는다고 빠져 죽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게 그냥 뜯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전류 통하고 있는데 지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전류 통하는 거거든. 그 물 같은 데도 보면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이 아닌 이상은 이제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움직이는데 우리 몸에 닿으면 이제 전류가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이게 전류예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여기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시간 컨셉이 들어가야 되거든. 시간. 여기서 여기 가는데 순간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면 이렇게 가든 빨리 가든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시간이.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 단위 시간 델타는 나중 마이너스 처음 차이로 얘기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Q. Q를 보통 이제 전하량을 뜻할 때 우리가 Q자라고 했었는데 델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 뭐야?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죠. 시간의 단위는 세크죠. 쿨롱 플러스 세크인데 우리가 전류 그러면은 전류의 단위는 뭘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해. 유승원 전류의 단위 뭘까요? 단위는 암페어. 워낙 잘 쓰인 거여서 쟤도 이제 쿨롱 퍼 세크라고 하지 않고 암페어라고. 전자제품에 보면은 뒤에 전격, 전압, 전류 이렇게 막 붙어 있어. 근데 거기 보면 단위가 A라고 써놓고요,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이 있어야 되는데 1암페어
그럴 수 있죠.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면적도 그렇지. 그 1암페어잖아.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가면 1암페어잖아. 그렇지. 1암페어는요. 아까 1쿨롱은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1암페어도요. 상당히 큰 숫자예요. 1암페어가 우리 몸을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 뭐야, 타죽는 거. 그래서 전자제품 이런 거 뜯어가지고 뒤에 보면요. 거기서 흐르는 전류는 불과 마이크로암페어, 몇백 마이크로암페어, 밀리암페어 이 정도. 1암페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 암페어 그런데 암페어는 엄청 큰 숫자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큰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봇대 발전소 이런 데까지 가야지 이거나 더큰 20A, 30A, 100A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렇지? 전류는. 그래서 그런 거 전자제품에 쓰이는 거는 그 앞에다 무슨 마이크로암, 밀리암페어. 이건 이 전류 되게 작아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작습니다. 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류. 자, 그런데 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단위 면적의 1초 동안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6순 쿨롱이 지나갔어. 그러면은 1 마이크로 암페어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1 마이크로 암페어여도요. 이런 샘플에 지나가는 거랑 이보다 얘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뭐 4배가 크다 그래요. 여기에 지나간다 그랬을 때는 같은 1 마이크로암페어도 지나가는 그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거 아니야. 그 면적 개념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류가 있는데요. 그 샘플의 이런 면적을 보통 A라고 에어리아에서 A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의 전류가 얼마냐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J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커런트 면적 밀도 개념이 들어가지고 커런트 덴서티라고 합니다. 전류 한국말로는 전류 밀도, 알겠죠? 전류 밀도라고 이렇게. 단위는 뭐겠어요? 암페어? 센티미터 제곱. 또는 미터 제곱 뭐 이렇게 면적이 들어가죠. 면적. 그래서 암페어 퍼 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면적이 들어가. 우리가 커런트 덴서티 J라고 하지. 자, 그런데 한 가지씩 유도를 안 할 텐데요. 부분이 이제 좀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J는 I는 A로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뜯어서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J는 NQV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J 이꼴 NQV. 전류 밀도는 NQV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Q는 보니까 소문자로 썼는데요. Q 그러니까 무슨 전하량 같아. 전하량. 그래서 얘는 1.6 공역과 시간 19중 쿨롱이라든지 마이너스 1.6 곱하기 시간 19중 쿨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쿨롱 전하량에 변해야 들어갑니다. V는 뭐냐면요. 보통 속도를 나타낼 때 V를 많이 쓰거든요. 벨러시티에서 V. 속도는 여러분들 속도는 스피드와 벨러시티는 다른 거예요. 벨러시티인데 얘는 단위가 뭐냐면 센티미터 퍼 세크 또는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 쓰는 거죠. 이거는 쿨롱. N은 뭐냐면요. 전하 밀도예요. 전하 밀도. 전하 밀도. 처음에 했던 그 전하. 그리고 일렉트론이나 또는 전자의 밀도인 콜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밀도 얼마나 많냐. 근데 얘는 뭐냐면 개수. 이 샵은 개수예요. 개수. 퍼 센티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cm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냐. 전자의 빈자리 홀이 몇 개 있냐 그런 걸 우리가 전하 밀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하 밀도 저것도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실리콘의 밀도가 5 곱하기 10에 22cm라고 했어요. 전하 밀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보통
10에 23승, 24승, 25승, 20, 30승 이렇게 가진 않아. 22승보다는 더 작아. 21승, 20승, 19, 18, 17승 이런 식으로. 또는 10에 뭐 10승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전하가 단위 부피당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전하가. 그럼 이제 금속이라고 하면 우리 금속은 금속 결합을 하죠. 금속 결합을 하면 이제 잉여 전자가 자유전자가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 자유전자도 그러면 어떤 금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있어요. 가로세로 높이 1cm 안에 그 전자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나 있을까?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은요 좀 많습니다. 금속 10에 21승, 22승계의 전자가 단위 부피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N이래. J는 NQV래. 근데 J가 값이 크다 그러면 이제 전류값이 통한 전류값이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샘플이 있는데 J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더 커. 그러면은 걔는 사실 뜯어보면 NQV거든. 근데 Q는 전하량이거든. 얘는 정해져 있어. 1.60 막 시간 19순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최소 전하량이. 그는 안 바, 얘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J 값이 크다. 저렇게 잘 통한다. 어떤 금속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보면은 뭐냐면은 N 값이 엄청 크거나 또는 V 값이 엄청 큰 거야. 알겠죠? N 값이 크거나 V 값이 크거나.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N 값이 지금 10에 22승계의 그런 레벨이래. 오더래.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금속은 전류가 잘 통하는 거죠.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10에 22승계까지 안 들어가. 전자가 전압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게까지 안 나와. 그거의 이제 리밋은 5 곱하기 10의 22승계라는 실리콘 매트릭스 안에 전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보통 19승 그러면 되게 많은 거, 20승 그러면 거의 전자가 반도체 안에서 실리콘 반도체 안에서는요 전자가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 거의 찰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레벨이 10에 20승, 19승, 18승, 17승, 16승 이런 정도의 레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V가 뭐냐면 그게 속도인데 그 반도체 안에서 전자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얼마나 빠른 벨로시티로 움직이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은 이게 큰 거지. 그렇지. 빨리 움직이면. 자, 그래서 J=N에서 전류가 얼마나 크느냐 샘플에 생긴 것까지 고려해서 I보다 J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J는 NQV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크면은 전류 잘 통하는 거고 V 값이 크면은 또 전류가 잘 통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런데 J=NQV 요식 하나 기억해 두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N 곱하기 Q 곱하기 뉴 E 유동 헷갈려. 나 한국 사람 유인 것 같아. NQ UE라고 해요. UE. 그래서 얘는 전하 이동도, 얘는 일렉트릭 필드인데 전하 이동도는 좀 뒤에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J=NQV, 그런 J=NQ UE. 뭐라고? 뭐 뮤 아니면 듀야. 6번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어떤 금속 V 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야 전선. 얘는요 카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안에서 이제 2개 또는 3개의 전자들이 잉여 전자들이 나와. 걔네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전선 이제 구름처럼 돌아다니고 이제 결합되어 있고 잘 돌아다니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 V 도선 안에는 그런 전자들이 이렇게 있겠네.
움직이고 있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여기 구리도소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전기 저항이라는 걸 이렇게 중간에 연결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예, 어렸을 때 본인 몰래 이제 전자제품 뜯어보면 뒤에 이런 거가 판에 박혀 있었잖아요. 그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 근데 여기 안에도 보면요, 이렇게 띠가 돼 있어. 그래갖고 요게 어떤 색깔이 있냐에 따라서 굳이 여기다 숫자로 이게 저항이 얼마짜리인 거다라고 얘기해야 돼갖고 색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구리도선이 있고 이 저항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다가 양단이 이렇게 철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사, 저항, 철사가 있어. 근데 철사, 저항, 철사가 있는데요. 여기 전자가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고 해요. 여기서는 자유기가 움직이다가 여기 딱 만나면요. 여기만큼 속도가 안 나. 이 안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전하의 흐름. 가다가 얘가 콕 만나서 부딪히면서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면은 N은 변이 안 되는 거야. N은 안 변하는 거야. 속도가 V가 느려지는 거야. 부딪히면서. 그러다가 저를 통과해서 이제 다시 철사로 나와서 그러면 또 쓱 지나가고. 그럼 여기 내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았어.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어. 그래서 I 값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저거 쟤 이거를 여기로 옮깁시다라고 했어. 그렇지? 자, 남친까지 옮겨라. 그렇게 하면 확실찮아. 그럼 이거 이제 확실한 뭔가 이유를 막 대잖아. 예서부터 저리서부터. 뭐 좀 하자 그러면 뭐 저항이 생기지. 그런 것도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저항이 올려. 세금 좀 올리자고 뭘 올려 더 지금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랬는데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항. 근데 거기다 앞에다 전기를 붙인 거지. 전기 저항. 전기죠. 전기가 흐르는 거를 전기가 통하는 거를 막는 게 생기는 거야. 구리도소에랑은 여기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게 부위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항이 나와. 전기 저항이라고 그러고요. 저항이라는 것도요 이제 새로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인데 그럼 전기 흐르는 거를 이제 막어. 그게 전기 저항인데 그럼 얼만큼 막을래? 얼만큼이라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문어처럼 생겼지. 옴이라고 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kΩ입니다. 10의 함승이지. 아니면은 1메가옴이다. 이것도 감이 있어야 돼. 1옴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냥 금속 예를 들어서 금속 이렇게 이만큼 사이즈인데 양단에 이제 저항이 몇인지 해보잖아. 그게 0.5도 나와. 1옴은 되게 작은 저항이에요. 어떤 그래서 1옴의 저항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냥 또 반도체나 이런 거 이쪽에서는 그것도 저항이 아니라 그냥 도선이거든. 도선. 10옴 뭐 이런 저항 아니야.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옴에 이제 1000메가 되면 이제 1kΩ이지. 1kΩ 됐다, 100kΩ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항이 이제 있는 거야. 도소보다 훨씬 안 돼. 이것도 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1옴이라는 건요, 그건 저항 값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도선이 아니지. 그냥 금속 도선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어떤 10만큼 뭐 단위가 있어. 그래서 얘는 저항의 단위는 옴을 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 요소, 방해하는 정도 그런 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옴을 씁니다. 옴.
저항을 이제 계속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생긴 막대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어떤 A라는 재질로 막대를 만들었어. 네, 이렇게 만들고 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고 여기 면적을 A라고 했어. 거리, 속도랑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커런트 덴서티는 이제 면적이랑 관계이기 때문에 A도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면적이 크면요 저항값이 작아져. 같은 전화량이 지나가는데 이제 면적이 넓어지면은 지나가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저항값이라고 해도 이만큼은 뭐보다 이만큼 하려면은 더 멀어지잖아. 그럼 저항이 더 커지는 거거든. 더 멀어지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더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는 길이에 비례해.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관계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1차적인 비례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상수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로 또는 로우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저항 또는 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얘의 단위는 좀 전에 옴이라고 했죠. 저항의 레지스턴스에서 따가지고 R이야, R. 맞지? 얘는 옴이야. 얘는 길이니까 센티미터, 얘는 넓이니까 뭐 센티미터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로우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뭘까요? 최상구? 네. 잘 듣고 있지? 자, 로우는 단위가 뭘까요? 나를 왜 빨리 쳐다보지 말고. 좌변이 5이고 로는 모르고 L과 A의 단위는 센티미터랑 센티미터 제곱이래. 그럼 로의 단위는 뭘까요? 좌우변 내 등식이잖아, 등식. 뭐야? 어제는 여기서 이제 이름 보고 하는데 카톡 잘못 프로필 나왔는데 이러고 있어. 움직이는 사진 누구라고 말 안 하지? 깜짝 놀랐어요. 시은 다시 뭘까? 해봐 형 해봐. 그래 써서 내. 너 써서 내. 써서 내. 여기 답이 있네. 여기 답이 있어. 5m. 그렇잖아. 이쪽에 5m야. 모르게 있어. 여기는 센티미터 분인데 그럼 얘는 뭐야? 5cm잖아. 5cm. 아, 시험 대학. 단위 시험 대학. 얘는 단위가 5m 또는 5cm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5이고 얘는 5cm야. 그러면은 아, 둘이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문과지. 그렇게 생각하면 둘이 뭐그 센티미터 차이 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둘은 같은 물질량이다, 다른 물질량이다. 하나 단위가 5이고 하나 5cm야. 그러면 어때? 달러 같아. 다르지. 이름도 다르잖아. 하나는 저항, 정저항이고 하나는 저항율 또는 비저항이라고 하잖아. 이름도 다르잖아. 이름이 저항, 얘는 저항률이지. 영어로는 얘는 뭐냐면은 레지스트 하면 저항하는 거잖아. 그래. 레지스트 저항하는데 얼만큼 저항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해. 레지스턴스. 로우는 우리가 한국말로도 다르고 영어로는 레지스티비티라고 해요. 레지스티비티. 레지스턴스, 레지스티비티.
단위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처럼 아무리 정우성이 있어도 정우성인데 팔이 3개 달렸다고 딴 사람이 다르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노란색 있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항인데 얘는 영어로 뭐 하는 사람 이런 뭐 할 때 ER 붙이잖아. OR 붙이잖아. 레지스터라고 달라.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게 내가 만약에 그 구리로 이런 A라는 면적과 L이라는 면적을 L이라는 길이를 가진 막대기를 만들었어. 구리로. 또 하나는 내가 실리콘으로 똑같이 생긴 사이즈 똑같은 걸 만들었어. 하나는 실리콘이고 하나는 구리야. 그러면은 이 둘의 R 값이 같겠어? 다르지. A랑 L은 똑같아도 뭐가 다르냐면 이 로우라고 하는 거가 다르거든. 그래서 R 값이 다르게 나와. 얘를 내가 양단에다가 뭐 전류를 통하겠어? 전류를 통하게 하면은 얘랑 전류값이 같을까? 다르지. J 이꼴 NQV를 했는데 N도 다르고 그 안에 전자가 움직이는데 구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랑 실리콘이라는 다른 물질 안에서 움직이는 거랑 구리가 다르거든. 그래서 J 값 다르고 I 값 다르면 R 값도 다른 거고 A랑 L은 똑같아도 R 값이 로우 값이 다르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달라. 예를 들어서 로우 카파랑 로우 실리콘이 있으면요, 얘가 더 저항이 크거든. 얘는 그냥 전류 축축축 흐르거든. 얘는 아니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뭐가 더 크냐면 실리콘이 더 커. 실리콘.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전압값이 0V야. 어떤 시점인데 여기 전압값이 5V야. 알지? 5V, 1V야. 이 둘을 내가 금속 도선으로 이제 연결했어.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이 위치에서랑 이 위치에서 위치하는 위치가 똑같다. 그러면 말이 돼. 이물체의 여기에서랑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기꾼 그래야죠. 다르잖아. 같을 수가 없잖아. 위치가 달라지는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그래 달라지는 거. 그렇지? 달라지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 얘가 0V인데 얘가 5V인데 금속 도선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를 들어 2.5V라고 할까? 2.5V. 그러면 뭐냐면 배터리 아까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가 있는데 도선을 소켓에 넣어가지고 금속 도선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런 상황인 거야. 여기는 0V, 여기는 1.5V가 돼야 되는데 아까 도선 내에서는 전위 값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0V, 0V 줄 알고 근데 얘는 나 1.5V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무슨 상황이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돼갖고 여기서 열이 나서 폭발할 수 있고 타버릴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중간에 전기 저항을 하나 연결해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진 않는 또 해가지고 여기다 뭐 에너지 소비하는 거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제 0V 다 1.5V. 근데 여기랑 여기는 1.5V 전위 차가 있는 거예요. 1.5V 여기에서의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소모가 돼요. 자, 요것도 이상한 말이 안 되는데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0V 하는 거 우리가 접지 하는 거예요. 접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본 적 없어요? 없었겠어. 두 개네. 아 맨날 헷갈려. 하나 하고 두 개. 그러면 총 세 개지. 나 여기서 했는데 이거 하나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뭐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기준되는데 보통 0V라고. 이 0V고 여기는 1.5V. 그럼 말이 돼요. 왜냐면 이제 중간에 저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의 또 역할은 뭐냐면 양단 간에 양 위치 간에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저항이 하는 겁니다. 전위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가 되거든요. 전위 차이가 없이 그냥 도선이 있고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역할은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지? 저항 몇 번이었죠? 7번이었나? 6번. 6번이었어. 7번. 반도체라는 걸 이제 할 건데, 반도체. 자, J equal NQV, J equal NQ mu E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R equal rho A분의 L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얘 전류의 저항인데, 그래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있고. 제일 했던 거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저항을 중간에 도선해놓고 여기 1.5V 있고 0V 이렇게 전위차가 있으면요 전위차가 있어야지 저항이 전위차를 만들어주고 전위차가 있어야지 전류라는 게 흘러요. 그치? 전류라는 게 흘러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왜 갑자기 하냐면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안 해놓고 지금 또 이게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R1이라는 게 있었고 R2라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10메가옴이라는 상당히 큰 거거든. 이런 저항이 있었고요. 하나는 뭐 1메가옴이라고 하는 게 있었 봅시다. 그러면은 R1이 R2보다 저항이 10배가 더 큰 거지. 그치? 저항이 10배가 큰 거. 그러면 여기에 R1을 넣었을 때 상황과 여기에 R2에 넣었을 때 상황 R1이 저항이 10배가 더 커. 자 그러면은 얘가 0V, 2.5V인 거 그대로면은 R1을 꼈을 때랑 R2를 꼈을 때랑 전류값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류값이 달라요. 오케이? 전류값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전류가 많이 날까? 저항이 큰 거잖아. 큰 거 작은 거. 그죠. 작은 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작으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그래서 걔네들이 보니까 전위 차이 전압, 전류, 저항이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I는 V분의 X프라이절에 뭔 이런 식으로 뭐 관계가 있었으면 이 사람 귀찮아 복잡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관계냐면 V equal I, R 세 개가 이런 그냥 단순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오hm 형님이 발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이라고 오음이라는 걸 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초등 때부터 들었던 이게 옴스로 오음의 법칙이야. V equal I. 자 이거가 일정이 1.5V야. 그런데 내가 이거는 하나는 10메가옴이고 하나는 1메가옴이야. 이건 이거 1.5V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크면은 이게 작고 이게 작으면은 이게 크겠죠.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건 일정해. 세 개 중에 하나 일정해. 근데 I 곱하기 R이 V인데 이건 일정해. 근데 R이 커지면은 R은 떨어지는 거고 R이 작아지면 이건 커지는 거고. 관계. 이게 오명식. 오명식. 다시 돌아. 이제 반도체로. 그래서 J 이퀄 링크 V 뭐하고 R로 A분의 L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좀 넓은 데다 이렇게 놓고 여기 0V고요. 여기 뭐 1.5V든 3V든 있어.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양당 간에 전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V 이꼴 IR의 강도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가 되겠죠? V 이꼴 IR이니까 I에 대해서 정리하면 I는 R분의 V인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저걸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를 0V로 하고 여기를 이제 0V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좀 바꿔. 그리고 또 아니면 0V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바꿔. 맞지? 그 변수를 x축에다 플러스로 V를 준 거, 마이너스로 V를 주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 원점을 지나서 이런 직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I. 그러면 I는 R분의 V인데 이 기울기가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줘야 되나? X축, Y축. Y꼴 AX. A가 기울기야. 자, R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저 값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두 개가 구별 안 돼요. 헷갈렸을 텐데 일단 하나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하나 했더니 또 원점이 이렇게 됐어. 자, 이게 1번, 2번 이라고 해요. R1 1번, R2가 2번인데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1번이에요? R1의 저항이 더 커요. 10메가옴. 10메가옴이야. 저항이 더 커. 그러면 1번이 얘일까 얘일까? 안용민. 안용민. 결석? 1, 2, 3, 4, 5, 6, 7, 8, 9, 10. 16명. 한 명 안 왔네. 안용민 안 왔네. 결석. 안용민 결석. 알지? 써놔야지. 자, 다른 사람. 상빈, 박상빈. 상빈이 뭐 알지? 네? 알지? 자신 있게 대답을 해봐. 어떤 게 1번은 예요, 얘예요? 1번 그 아래 거. 얘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내가 틀리면 내가 뭐 웅둥이 따라오나? 칼 들고 협박하나? 누구 칼? 야, 그리고 요건 뭐야? 너네 흰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흰 초등들을 쓰거든. 구글 써봐. 흰구 뜻. 자, 뭐에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1번이 10메가 오면 생각했나요? 둘 중에. 기울기 R분의 1로 R분의 1이어서 그래. 요게 더 숫자 큰데 R분의 1 하면은 기울기가 이게 더 작죠. 1번이 더 작죠. 이번에 그거 1번이라고 했어요. 잘했어.
R1에 의해서 이게 R1, R2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저항을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참고로 여기는 1사 보면은 I 값이 양수죠. 2사 보면은 I 값이 음수죠. 음수.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가 0V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V. 그러면 전류가 높은 데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거를 플러스로 했으니까 전류가 위로 가면은 마이너스 값 3, 4 보면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저항이란 거는 이제 처음에 공장에서 쿠팡에서 살 때 정해져 있어. 저항은 계속 이게 직선이야. 하다 이제 너무 전압 많이 걸리면 이제 거기서 열나면서 타버리면 이제 죽는 건데 그 전에는 직선이야. 또 다른 저항 보면은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해. 그렇지? 그게 저항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걸 이제 교체를 해서 교체. 뭘로 교체할까? 유리가 전기통화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유리 얘는 절연체지 절연체. 고무 유리 이건 절연체잖아요. 저기다가 맘먹고 내가 고무를 이제 양단에 저 저항자에다 고무를 껴놨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전압을 늘려가면서 줄여가면서 전류 측정하면은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대답해 알지? 저항 고무를 꼈어.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x축에 붙는다. 또는 y축에 붙는다. x축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맘먹고 거의 1호 몇 옴, 0몇 옴 나오는 구리 도선을 어떻게 껴놨고 양단에 딱 줄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y축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죠. 기울기가 급격하면 R값이 적으니까 기울기가 큰 거잖아. R값이 무지막지하게 커. 저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 저기 안 통하는 거잖아. 공구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절연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그 학생 때 배웠던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도체.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이 기울기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 정도 있어. 요 정도 있어. 그렇지? 요 정도 있어. 근데 어떤 반도체도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도 아닌데 중간 어딘가인데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이쪽이 좀 더 가까이 있는 이런 고체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 그러니까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는 절반만. 그래서 영어로는 얘는 도체는 영어로는 컨덕터거든. 반도체는 영어로 앞에 세마이 붙였고요. 세마이 컨덕터예요. 세마이 컨덕터. 알지? 그래서 미시초하고 지금 교수의 이미를 보통 앞에다가 자기 영문 이니셜을 많이 쓰는데 세미콘하고 PKN이라고 그냥 만들어봤어요. 미시초하고. 내가 선점하는 거지. 배터리 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배터리 한 사람 배터리 앱 PKN이면 그 자기가 그냥 선점하는 거. 그렇지. 그냥 하는 돈 안 되지만 하고 있어. 다시. 자,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R 값이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거야. R 값이. 그럼 R 값이 그만하다 그러면은 얘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겠죠. 자, J 이퀄 NQV가 있습니다. J 이퀄 NQV. 반도체가 있고요, 부도체가 있고요, 도체가 있어요. 순서를 이렇게 할까? 부도체, 반도체, 도체가 있어요. 그러면 J 이퀄 NQV에서 J 값은 이게 제일 크겠죠. 같은 똑같이 생긴 걸로 해놓고 이렇게 J 값을 측정해 보면 얘가 줄줄줄줄 얘가 제일 크겠죠. 얘가 제일 작겠죠. 그럼 J는 뜯어보니까 NQV래. Q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N은 이게 제일 많겠죠. 얘는 N 값이 좀 적겠죠. 얘는 중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어.
V도 차이가 있는데 V에서도 10배, 100배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만배, 10만 배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나와. 근데 N 같은 경우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가 N 같은 경우는 뭐 10에 6, 7승, 10에 22승 이렇게 막 10에 10몇 승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나. 알지? V에서보다는 V도 차이가 나는데 V에서보다는 N에서 차이가 왕창왕창 나. 반도체는 이런 거를 잘. 도체가 7번이죠. 8번 소자 앞에는 뭐 전화 나오고 지금 소자 나오고 사극진 거 한국말로는 소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정기적 특징을 띠는 부품 그런 걸 정적 기능을 띠는 어떤 진짜 재료를 우리가 소자라고 해요. 소자.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아요. 소자. 일상생활에서는 뭐 개인 뭐 전자기기다 그런 거 얘기할 때도 기기 얘기할 때도 디바이스를 쓰거든. 근데 그거 말고 본 과목에서는 디바이스라고 하면 요거 자체보다는 이제 요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정확히 쓸 수도 있고 도체, 부도체 다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반도체도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그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소자라고 하는 소자. 맞지? 소자 뭐 디바이스인데 얘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선형 소자가 있고요. 또는 비선형 소자가 있어. 선형 소자, 비선형 소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지금까지 했던 이 전기 저항 있잖아요. 얘는 IV 제곱은 IV 제곱은 뭐 직선으로 나오네. 그래서 얘는 선형 소자예요. 선형 소자. 그러니까 I랑 V의 관계가 그냥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관계라는 뜻이. 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전기 도선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꼬을 수가 있었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덕터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레지스터요. 레지스터 일단 뭐 인덕터라고 하는 건 여기 그림 보이죠? 말 그대로 그냥 도선을 안에다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꼬아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안에다가 어떤 다른 철이나 다른 것들을 중간에 껴넣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인덕터라고 하고요.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꼬아놓은 거죠. 꼬아놓은 거랑 이거 띡띡 각 있는 거랑 다르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좀 이따가 나중에 오늘 배울 축전기 또는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어떤 금속 판을 우리가 두 개 이렇게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도선 연결해가지고 얘가 1.5V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보세요. 그러면은 연결하면은 여기 전자가 여기로 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가 플러스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얘가 전자는 부족한 입죠.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모아준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커패시터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도 그렇고 인덕터도 그렇고요. I랑 V의 관계가요. 그 선형이에요. 직선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자를 이런 부품을 우리가 선형 소자라고 합니다. 선형 소자.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선형 소자가 있어요. 비선형 소자. 비선형 소자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I, V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또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2주차 여기 되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선형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형이 아니죠.
여기 보면 잠깐 선형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비선형 소자라고 합니다. 얘는 리니어, 얘는 런리니어. 그래서 똑같이 전압을 양단에 걸어줬는데 전류 흐르는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나와.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같은 것들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써주세요. 지금 당장 안 하는데 다이오드라는 건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TRANSISTO1 트랜지스터라고 하나. 그래서 삐삐는 트랜지스터를 외워가라 했잖아요. 트랜지스터라는 건 또 이런 특성. 이게 비선형수죠. 비선형수. (3시 56분인데)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